에이수스의 최상위 그래픽카드 ROG 아스트랄 시리즈에 기울기 감지 기능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장치 설치 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래픽카드가 기울어졌을 경우 GPU 트윅 소프트웨어의 팝업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픽카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통해 작동하는데 유니코스 하드웨어가 분석한 결과 사용된 센서는 보쉬 센서텍의 BMI323 IMU였으며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센서 등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센서 덕분에 사용자는 GPU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설정된 각도 이상으로 글카가 기울어질 경우 경고 표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새 공랭 그래픽카드 무게가 최대 3kg에 달할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IMU는 ROG 아스트랄에만 탑재됐으며 전세대나 하위 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SK 하이닉스 GDDR7 메모리를 탑재한 RTX 5070 Ti VRAM 클럭을 21% 향상시킨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는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 GDDR7 메모리를 탑재해 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급 안정성을 위해 SK 하이닉스의 GDDR7 모듈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본래 RTX 5070이 처음으로 SK 하이닉스 GDDR7 메모리를 내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RTX 5070 Ti에 더 빨리 해당 모듈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커뮤니티 치펠에서 활동 중인 미셸리는 SK 하이닉스 GDDR7 메모리가 탑재된 기가바이트 RTX 5070 Ti 게이밍 OC 모델의 기본 바이오스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진행했는데요. 기본으로 1750MHz였던 SK 하이닉스 VRAM 클럭을 2125MHz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는 메모리 속도가 28GBps에서 34GBps로 21% 향상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로 타임스파이 벤치마크를 실행하자 28,400점대였던 점수가 3426점대로 7%가량 상승했습니다. GDDR6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제가 삼성제보다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GDDR7 메모리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WCCF 테크는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미셸리는 처음에 기가바이트 RTX 5070 Ti 게이밍 OC 모델을 받고서 어로스 마스터 RTX 5070 Ti의 바이오스를 플래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더 높은 오버클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로스 마스터의 경우 삼성 GDDR7 메모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RTX 5070 Ti 게이밍 OC 모델에서 해당 바이오스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셸리는 블랙 스크린만 보다가 바이오스 스위치를 통해 기본 버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메모리 모듈이 다른 모델 간 바이오스 호환은 되지 않으니 바이오스 플래싱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인텔이 새로 내놓은 200S 부스트 기능이 리눅스에선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S 부스트는 인텔 에로브레이크 200K 제품군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오버클럭 프로필인데요. 인텔은 이를 통해 AMD 라이젠 9000 논 X3D 모델급 게이밍 및 생산성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포로닉스가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와 에이수스 ROG 막시머스 G890 히어로, 라데온 RX 7900 XTX, 32GB의 DDR5 6400 메모리를 탑재하고 리눅스 커널 6.14 버전 우분투 25.04 운영체제 기반으로 해당 200S 부스트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게이밍 성능은 기본 설정과 거의 유사했다고 합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2와 배트맨 아캄 나이트는 소폭의 성능 향상이 있었으나 더트랠리 2.0에선 200S 부스트 적용 시 오히려 프레임 속도가 456에서 406프레임/세컨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생산성 성능은 컴파일 테스트 기준 약간 상승했으나 렌더링 테스트에선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인텔 200S 부스트를 통한 성능 향상 중 가장 큰 요인이 더 빠른 메모리 속도 지원이기 때문인데요. 200S 부스트의 효과를 최대한 얻어내려면 구성 시스템에 쓰인 DDR5 6400보다 더 빠른 DDR5 7200 또는 DDR5 8000 메모리 킷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포로닉스는 설명했습니다. 함스 하드웨어 역시 동일한 DDR5 6400 킷을 사용, 기본과 200S 프로필을 비교했을 때 16개 게임의 평균 프레임 속도에서 0.8%의 미미한 증가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성능 메모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200S 부스트는 기대할 만한 기능은 아닌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SKT가 유심 정보 유출석으로 날린 와중에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함인지 갤럭시 S25 시리즈 등에 엄청난 지원금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인 26일부터 뽐뿌에서는 SKT 번호 이동 선택 약정 할인 기준 갤럭시 S25를 일반적으로 -5에서 -10만원 정도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할부 원금이 0원이며 오히려 구매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함을 뜻합니다. 물론 월 11만원에 달하는 109 요금제를 써야 하고 회선 유지도 보통 1년 정도라고 합니다. 또 가격대에 따라 요금제 유지 기간이나 유료 부가 서비스 사용 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 몇 년간 휴대폰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대란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실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S25 노멀 기준 유지비가 50만원 전후라고 하니 확실히 신제품을 사는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SKT가 이렇게 미친 듯이 폭주하는 건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가입자의 대거 이탈이 예상됐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무료로 바꿔줄 유심은 다 떨어졌다고 하더니만 새로 내줄 유심은 있는 건가? 약간 싶네요. 참고로 이 유심 정보 유출은 진짜 대형 사고고 금융 계좌를 그대로 털릴 가능성이 있으니 SKT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카드 잔금 설정 등 꼭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